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제공된 만찬 메뉴 불고기였습니다.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받은 데 대한 대통령실의 답례였습니다. 이 한일 두 나라 간의 화해 무드 속에서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일 간의 공조, 과연 우리에겐 득일까요, 실일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세상 일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일본 결국 또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만 해도 아베 소부장 사태.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길, 일본을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와 경제 6단체장 오늘 이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반도체 관련해서 덕담도 오고 가고 했다고 하는데 일본이야 반도체 잘 만드는 우리와 친하게 지내면 적어도 손해 볼 일은 없을 텐데 우리는 일본과의 협력에서 어떤 걸 좀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일본이 제조 기술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첨단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협력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적대감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소재를 갖고 와야 되는 나라를 다변화해야 하니 그랬기 때문에 또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지금의 상황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요소수 사태 같은 보복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이 요소수 네네. 지급 중단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일본의 소재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 중국산 소재 비중을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또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 어떤 소부장 의존도가 30% 수준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저런 어떤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그 소부장 사태 때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비중을 높였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됐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국제경제 상황하고도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왜 겉으로 드러난 것과 또 이렇게 속마음이 달라서 왜 우리 혼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일본이 겉으로는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좀 다른 생각, 다른 꿍꿍이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또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나노 어떤 미세공정 개발을 위해서 일본판 드림팀이라는 라피더스를 만들었거든요.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네네, 반도체 맞습니다. 제조 회사. 그렇죠. 이나노 공정을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저기 보면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같은 유수의 일본 기업들이 참여했고요. 저 기업들이 2조 6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출자를 해서 저희 IBM의 또 기술을 또 이전을 받았습니다. 미국 회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나노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나노라는 거는 그야말로 최첨단 미세 공정인데 삼성하고 TSMC가 40나노에서 3나노로 오기까지 한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게 40나노인데 이거를 몇 년 안에 2나노로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미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저게 성공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자 금액 규모만 봐도 2조 6천억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 만드는데 20조 팍 쓰겠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인텔이나 삼성전자, TSMC 투자 규모를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만 일단 해보고 잘 될 경우에는 추가로 증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개발 정도만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나노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아니고 비메모리 분야를 말씀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네네. 근데 그 이나노 공정을 일본이 자체적인 독자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일본은 주로 아직까지는 소재하고 장비에서 강점이 있는 나라 아닌가요? 이번에 원천 기술을 제공해준 회사가 IBM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IBM은 한때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한 회사였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 핵심 특허들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IBM은 지금 삼성전자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이제 좀 도와주겠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 네, 그동안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굉장히 많은 긴밀한 협력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또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하고 일본이 점점 더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IBM도 이번 프로젝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2027년까지 그 4나노 공정을 선보이겠다는 이 계획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뭐 2나노 공정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나 TSMC 같은 경우도 최첨단 공정이 3나노인데요. 네. 3나노 수율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세대 2나노를 하겠다라는 거를 40나노 하는 회사가 갑자기 2나노 하겠다라는 거는 네. 예,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일반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주요 장비들 기술을 일본이 많이 갖고 있고 또 특히 소재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일본이 상당한 수준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어느 정도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일본이 노리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의 혁신에서 뭔가 기회를 찾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 같은 경우 차량 반도체, 특히나 파워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반도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는 거는 적정한 어떤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전기를. 네. 그런데 전기라는 거는 갑자기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칩이 파워 반도체인데요. 네. 그런 쪽에서 도요타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실리콘 반도체 기반인데 향후 화합물 반도체 예. 이런 3세대 반도체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 반도체라는 게 이 전압이 높은 전류를 힘차게 밀어주는 그런 반도체. 약간 네네, 맞습니다. 막노동을 담당하는 그런 반도체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반도체 기술은 우리 미국하고 한국에 내줬어도 자동차 강국의 지위는 일본이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향후 2세대 2나노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의 어떤 혁신에서도 중요해지고 자율주행? 맞습니다. 예. 그리고 AI 이런 쪽에 이제 필요한 서버 쪽에 필요한 반도체들도 다 2나노, 3나노 수준의 굉장히 첨단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 어떤 드론 택시라고 하는 UAM 같은 네. 로봇 이런 쪽에서도 그런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그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향후 차세대 기술로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이제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타이완의 그 TSMC가 일본 정부와 협업해서 구마모토 현에 지금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일본이 약간 양다리 걸치는 모양새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합종 연행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양다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TSMC하고 일본이 너무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일본하고 협력을 하면서 또 이제 타이완의 TSMC를 견제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왜 치포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도체 네네. 동맹. 미국하고 한국, 타이완, 일본. 자, 이 나라 이제 치포 동맹이고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종 연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치포 동맹이 가동되면 미국 외에 행복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뭐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미국 외에 뭐 행복한 나라는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계 질서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결국 기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 90년대 세계를 지배했던 반도체 선진국이 일본이라는 점에서 방심을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떤 맞습니다. 전략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제 IT 시장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졸면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지금은 최고라고 하더라도 방심하는 순간 어느 순간 뒤집어지는 게 예. IT 시장이고요. 그거는 이제 TSM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앙금을 떠나서 이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봤을 때 이제 친일이 아니라 이제 용일은 또 다른 관점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